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공유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공기청정기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제일 먼저 하시는 거, 네, 출근 전에 대부분 오늘의 날씨가 어떤지, 네, 그리고 또 비가 오는지, 바람은 부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또 하나 있죠.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요새 많이 출근들을 하십니다. 요거는 제가 있는 대구의 날씨인데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으로 나왔고요. 일요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인데 초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또 마스크나 이런 거를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먼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출근을 합니다. 지난달 그 29, 30일에도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굉장히 심했죠. 예, 대기질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든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음, 예전에 1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왜 그 공기를 거른다, 뭐 청정기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사치품이라고 생각을 사실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청정기는 생필품을 넘어서 생존품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정기를 지금 왜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까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청정기는 꼭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대부분 이렇게 하죠. 부모님들이나 또 어린 자녀들은 외출을 좀 자제를 시킵니다. 그럼, 어, 집은 건강을 위협한 우리 실내 공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안은 과연 안전할까요? 그걸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겨울 유독 극심했던 중국발 초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신경 쓰이곤 하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 부엌이 초미세먼지 위험 지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조리할 때 발생하는 각종 유해 물질들이 중국발 스모그보다 더 위험하다는 건데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겨울철 밀폐된 실내 초미세먼지 오염 실태와 대책을 다뤄보겠습니다. 정신의 정진욱 부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이미숙 씨. 쇠고기를 볶아 미역국을 끓이고 생선도 굽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도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요리를 하는 동안 실내 공기가 얼마나 나빠졌을까? 먼저 초미세먼지 농도가 요리 전 7 마이크로그램에서 208 마이크로그램으로 30배 치솟았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가장 극심할 때 발령되는 경보 기준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조리를 하게 되면 가스성 물질이라든가 입조상 물질이 실내로 확산되게 되는데 도로 한복판처럼 그거에 유사한 정도 오염이 돼 있어서 배출 성분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오는 폐질환의 주범 이산화질소가 실내 기준치의 3배에 달했고 발암물질이 엉겨붙은 탄소 검댕이는 요리 전보다 13배, 호흡을 방해하는 일산화탄소도 4배가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심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팬도 많이 사용 안 하고 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겨울엔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환기를 안 하면 오염물질이 9시간 머물러 온 가족이 고스란히 들이마시게 됩니다. 또 침대와 가구 틈새에 계속 쌓여 세균과 진드기의 거점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280만 명에 이릅니다. 실내가 실외보다 오염물질이 폐에 침투할 확률이 1000배나 높아 더 위험하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실제로 아토피 환자들의 실내 환경을 바꿔줬더니 증세가 모두 호전됐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긁고 또 긁고 8살 아이니는 먼지가 많으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집니다. 먼지 알러지, 공기가 안 좋으면 확실히 안 좋아지는 건 맞아요. 이런 아토피 환자들의 실내 환경을 한 종합병원에서 바꿔봤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절반으로 낮췄더니 사흘 만에 상처 부위가 아물고 증상이 평균 30% 회복됐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 노출됐을 때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가려움증이 증가하고 염증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고농도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름에 벚꽃 유리가 많은 중국에선 실내 초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 여성 폐암 발병 위험이 45%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온의 기름에 튀기는 요리를 하게 되면 발암물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 소피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결국은 폐암을 발생시키는. 따라서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할 땐 반드시 환풍기를 켜거나 창문을 열어야 하고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하루에 2번 이상 환기를 시키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네. 도로 한복판보다 사실 우리 가정이, 공기가 질이 더 안 좋다. 좀 충격적이죠. 예. 그리고 혹시 요리를 하실 때 집안에 어린 아이가 있는, 왜 거실에 아이를 눕혀놓는 집이 있다면, 가스레인지 사용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무거워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바닥에 많이 깔아앉거든요. 그럼 고스란히 누가 그걸 다 노출이 돼요. 갓난 아이한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왜 애들 막 누워서 울 때 이렇게 위로 싹 들면 안 울죠. 예,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일산화탄소는요, 빗자루로 쓸거나 방석으로 이렇게 밀어내야 나간다 해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청정기를 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지키려면 사실 우리 집에 그 공기 질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난 청소 정말 잘해. 물걸레 지도도 정말 하고, 청소기로 정말 집도 깨끗하게 잘 치워요.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아무리 청소 왕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없앨 수 있는 그 먼지보다 사실은 내가 없애지 못하는 아주 작은 미세먼지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청소만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환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요즘 바깥 공기 때문에 환기를 하기가 참 힘들죠. 예. 그래서 청정기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미세먼지가 왜 위험한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머리카락을 요렇게 가로로 요렇게 하면 한 가닥, 요렇게 보면 보이지만 요렇게 세로로 세워보면 어때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럼 그 머리카락 한 올을 5분의 1로 단면을 자르면요. 그걸 미세먼지라고 해요. PM10. 그런데 그 머리카락 한 올을요, 20번을 자르면 20분의 1로 자른 걸 초미세먼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초미세먼지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는 먼지도 있고요. 또 바이러스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발암 물질도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 아주 작은, 머리카락의 20분의 1의 사이즈의 발암 물질들, 바이러스, 먼지들이 붙어 있으니까 정말로 유해 물질의 총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가 있는데 우리 몸에는 필터링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눈썹, 그리고 코털, 그리고 이제 우리 피부에는 점막들이 있죠. 근데 아이들은요, 코털이 있던가요? 아이들은 코털이 없습니다. 그럼 1차 방어선조차 없어요, 애들은. 그래서 왜 모세기관지염들 애들 참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이런 필터링이 있지만 PM10 이상은요,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눈곱도 생기고 코딱지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PM10 이하권은요,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몸속으로 그대로 바로 유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요,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뭐 성면이나 벤젠, 라돈 이런 것들로도 암을 일으킬 수 있지만 미세먼지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1군 발암 물질로 분류를 지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어쨌든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건요.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공기청정기를 써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공기청정기를 써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예, 그게 이제 관건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를 고르는 기준, 보통 심미적인 요인으로 어떤 물건을 선택해야 된다면 아마 사람마다 고르는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저같이 우뇌형은요, 아마 예쁜 걸 고를 것 같아요. 디자인을 보고. 또 좌뇌형들은 수치를 보면서 고르시겠지요. 그런데, 기술력이 들어가야 되는 제품은요, 그 기술을 가장 잘 구현하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고르는 기준 첫 번째가요, 필터입니다. 두 번째는 모터이고요. 세 번째는 기능에 대한 정말로 그거 인정받았나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계속 쓰다 보면 유지비가 들죠. 그 유지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디자인도 좀 예뻤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필터를 한번 볼게요. 필터는 모터가 저 구석에 있는 공기에 뭐 먼지나 바이러스 이런 거를 쫙 땡겨오면, 예, 필터가 필터링을 잘 해서 좋은 공기를 내보내는 게 필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입자나 덩어리를 걸러주는, 알갱이를 걸러주는, 예, 집진 필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냄새나 유해가스를 걸러주는 탈취, 그러니까 냄새를 없앤다는 거죠. 탈취 필터,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진 필터는 말 그대로요. 다른 거는 다 잊으셔도 돼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멍 사이즈. 예, 필터의 구멍 사이즈. 왜냐하면, 집진 필터는, 우리 공기 중에 있는 거를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걸러낼 수 있는 확률이 높겠지요. 예, 그래서 필터의 그 구멍 사이즈, 포어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필터, 집진 필터에는. 예를 들어서 베란다에 우리 왜 방충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충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왜 우리 뭐 곤충이나 파리나 이런 것들 모기는 들어오죠 작으니까. 예. 그런 것들은 걸러주고 바람이 들어옵니다 우리 집으로.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방충망의 사이즈가 크면 구멍이 크면 예, 파리도 들어올 수 있고요. 곤충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포어 구멍 사이즈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집진 필터는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그 지표가 되는 게 뭐야? 헤파 필터라는 게 있어요. 헤파 필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담배 연기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 담배 연기는요, 그 담배 입자의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담배 연기 한 입자는 0.3 마이크로미터입니다. 0.3 마이크로미터. 그 0.3 마이크로미터가 모여서 예, 연기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헤파 필터는 어떤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만 개의 담배 필터, 예, 만 개의 담배 필터 그 한 개 한 개를 집진 필터를 통과시켰을 때 세 개만 놓친 거를 헤파 필터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죠. 만 개를 통과시켰을 때 세 개만 놓치면 굉장히 잘 걸러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담배 연기가 0.3, 우리 눈에도 진짜 사실 그거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작은 게 0.3인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작은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뭘까요? 자, 바로 여기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음, 바이러스는 모래는 우리 좀 모래 하나를 봐도 사실 굉장히 작잖아요. 모래가 90이에요. 그리고
황사가 10이고요. 소미세먼지 계속 얘기하지만 2.5 마이크로미터. 이것도 굉장히 작은 건데 그것보다도 더 작은 게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이러스가 0.1이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요. 0.1보다도 더 작은 것들이 많습니다. 0.00 0.024. 예. 입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 바이러스 지금 우리 바이러스와의 사실은 전쟁이잖아요. 바이러스를 걸을 수는 없을까? 그걸 기술력으로 구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앰모스피어 스카이. 예. 앰모스피어 스카이가요. 아까 그 포어 사이즈, 구멍 사이즈가요. 0.0024예요. 아까 바이러스가 얼마였습니까? 0.024, 0.027 뭐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이러스도 걸릴 수 있는 유일한 공기청정기가 스카이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바이러스를 거른다. 그건 아니고요.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가 이 집진 필터를 통과했을 때 사이즈에 따라서 0.0024보다 작은 거는 통과를 하겠지만 0.0024보다 큰 건 이 집진이 다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작은 구멍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건 다 걸러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파 필터가 어떤 건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헤파 필터. 앰모스피어 스카이 헤파 필터는 약 9.6m 길이의 필터가 이 작은 공간에 촘촘히 겹쳐 있습니다. 앞으로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까지 거둘 수 있도록 설계해 있죠. 초미세먼지 기준이 2.5 마이크로미터인 점을 감안한다면 초미세먼지보다 무려 1000배나 작은 입자까지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이 직경 2m 대형 공이 초미세먼지라면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직경 2mm의 쌀알 크기로 걸러줍니다. 선배의 직경차이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기존 앰모스피어 대비 3배 이상 더 세밀해진 헤파 필터 성능으로 더 작은 오염물질에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네. 초미세먼지의 1000분의 1. 네, 정말로 대단하지요. 자, 이건 공기청정기 집진 필터를 사용한 필터입니다. 오른쪽에 하얀 게 까맣게 되었어요. 네. 만약에 이 집에 공기청정기를 쓰지 않았다면, 그죠? 이 까맣게 된 이 물질들을 누가 다 걸러야 되나요? 우리 가족들의 내 폐가 걸러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내에 한복판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통유리로 된 집에, 그분 집에 필터를 가르러 갔더니, 시내에는 왜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배기가스가 많잖아요. 필터에 까만 찐득찐득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공기청정기를 쓰지 않았다면 사실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진짜 몇 대를 놔두고 쓰시거든요. 그래서 내 폐를 대신해주는 폐 도우미 공기청정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탈취 필터입니다. 탈취, 냄새를 제거한다는 거죠. 예전 여기 보면 탈취 필터 유해가스 제거율이 9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거를 보면요, 86%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수치를 보면서요, 진짜 아메이 대단하다. 86%도 굉장히 높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구나. 예,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94%. 예, 왜 100%가 아니야? 공기 중에 기체는요, 이 휘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4%인데, 뭐가 이렇게 바뀌었나 봤더니, 포름알데히드가요, 예전에는, 여기 보시면요, 90%였습니다. 제거율이. 그런데 91%로 증가했고요. 아세트알데히드가
73%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게. 그것도 높은 거였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요, 9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요, 68%에서 94%로 예, 제거율이 높아졌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집에 특히 새 집, 예, 보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그리고 라돈, 성면, 정말로 나오는 것들이 따뜻해지면 사실 더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 탈취 필터가, 예, 그걸 다 제거해 줄 수 있는데, 이 탈취 필터는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흡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정수기에 들어가는, 예, 수치죠. 예, 수치를 압축해서 이제 만든 건데, 수치의 양이 얼만큼 들어갔느냐를 보시면 돼요. 탈취 필터는. 아까 집진 필터는 뭐를 보라고 했어요? 포어 사이즈, 구멍 사이즈. 탈취 필터는 순양입니다. 근데 저는, 숫자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필터 한 개 탄소 표면적이 151만 2250제곱미터예요.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걸 축구장으로 보니까요. 축구장 표면적, 그러니까 105에 폭 70인 축구장 205개의 그 양을 이렇게 압축해서요. 만든 게 탈취 필터입니다. 그런데 순양을 많이 해서 그냥 압축하면요. 뭉개져 버려요. 그러면 탈취, 흡착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구멍, 기공을 다 살리면서 압축하는 게 기술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205개의 축구장의 표면적의 순양을 구멍은 다 살리고 압축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타사와 혹시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분은요, 무게를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무게가 갑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시중에 거 진짜 가볍더라고요. 양도 적은 데다가 표면적이 뭉개져 있으면 탈취할 수 있는 흡착하는, 내 몸에 흡착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예. 그래서, 탈취 필터는 양인데 간혹 이런 분이 계세요. 아이고, 매년 1년마다 가려고 하니까 돈이 조금 들어서 해가지고요. 제 소비자 중에 계셨습니다. 연세 드신 분인데요. 한날 봤더니 필터를 밖에다가 널어 놓으셨더라고요. 저걸 왜 밖에 빼놓으셨어요? 했더니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쓰신다고 밖에다가 불에다가 씻어가지고요. 햇빛에 말리고 계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네, 기능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흡착했기 때문에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그걸 다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안에 구멍 사이에 물질들이 보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라돈 이런 것들이 다 흡착해 있는 걸 다시 새로운 공기가 유입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뱉어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새로운 공기로 들어오는 걸 흡착하거든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는 제때 꼭 예, 정품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필터를 안 갈고 계속 쓰신 거예요. 그런데 애가 비염이 심한 애였어요. 아빠가 어딘가에 정보 없이 청정기를 저희 거를 아마 이제 사셨던 것 같아요. 좋다고. 예. 그래서 사셔가지고 썼는데 처음엔 너무 애가 잘 자고 좋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비염이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정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못 쓰겠다. 좋다 하더만 이게 뭐졌노? 하고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우연찮게 저랑 만나게 되어서 제가 필터를 이제 갈라고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더니 너무 애가 또 잘 잔다고. 예. 그래서 필터는 다시 재사용은 안 되십니다. 그래서 꼭 바꿔서 쓰셔야 되는 게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취 필터는 양이다. 205개의 축구장 표면적을 압축했는 양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모터를 보겠습니다.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켜 정화시켜주는 기계식이어야
공기청정 면적이 넓다. 뭐 여러 가지 이온식 뭐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흡입력이 좋아야 필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 필터는 독일이 기술력이 모터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도 EBM 파스타라는 기업에서 만들었는데요. 자, 이제 이게 공기순환 시스템입니다. 모터가 힘있게 확 돌면서요, 구석에 있는, 저 멀리, 구석구석에 있는 공기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움직입니다. 유동이 되잖아요. 그럼 땡깁니다. 땡기면 제일 첫 번째, 프리필터에서 굵은 먼지는 첫 번째 걸러주죠. 그래서 프리필터는요, 불이 안 들어오더라도요, 약간 조금 많이 쌓였다. 빨리빨리 갈아주면, 그러니까 씻어주거나 우리 청소기를 이렇게 밀어주면요,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굵은 먼지는 프리필터가 걸러주고요. 이제 또 바람이 안으로 통과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 집 필터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작은 0.0024보다 큰 사이즈는 다 여기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기체는 사실 걸리지가 않죠. 예. 그러면 다시 통과를 하겠지요. 그럼 그 뒤에 있는 탈취 필터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냄새나 유기 화합물을 흡착해서 그리고 나면 뒤로 공기가 좋은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 그래서 우리 집에 공기가 계속 이렇게 돌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모터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도 효율이 떨어지고요. 모터 기능은 너무 좋은데 필터 구멍 사이즈가 너무 커서 숭숭숭 빠져버려요. 그럼 저는 그건 선풍기와 같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만 나오는 선풍기. 예. 그래서 필터와 모터는 효율성을 높이려면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청정기의 핵심은 필터와 모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스카이는요. 정말로 핵심 시스템, 기술력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전에 청정기는 그 먼지 감지 센서가 손잡이 있는데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요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0.05초 간격으로요. 1분에 1200회를 측정을 해요. 1분에 1200회를 측정하려면 얼마나 저는 감이 안 오거든요. 1분에 1200개를 측정을 해서요. 공기에 그거를 확인을 해서 분량을 조절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로 똑똑하다. 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CADR이라는 게 있습니다. CADR, 클린 에어 딜리버리 레이터, 공기 정화력이죠. 예. 니네 공기청정기는 몇 평형이야? 뭐, 묻는 분들은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말 그대로 공기의 효율성, 공기청정기의 효율성, 효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는 이렇게 명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파사를 보니까요, 수치가 그렇게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게 사실은 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건, 1분당 공기의 부피를 얼만큼 걸르느냐 봤더니 1분당 8,500리터의 공기의 부피를 정화를 시킨대요. 이것도 감이 안 왔어요. 그래서 2.5리터 생수병으로 치면요. 4,240개의 그, 그 생수병에 들어있는 공기를 1분 만에 걸러준다고요. 예. 그리고 70개의 생수병을요. 1초 만에 걸러줍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우리 스카이는요. 몇 평이야 이렇게 묻는 분들한테는 한 20평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력이 이렇게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벽이 있거나 방문을 닫아 놓으면요. 우리 집은 20평인데 예를 들어서 거실하고 방하고 다 합해서 20평이야. 방문이 있으면 사실은 큰 효과는 못 보겠죠, 방에는. 예. 그래서 또 다른 방방 곳곳, 또 블루가 또 새로 나왔죠. 예, 그래서 블루를 보니까요. 블루는 1분당
5,000리터의 예, 공기 그 부피를 정화시킨대요. 그럼 생수병 2.5리터 생수병으로 보니까요. 2,000개, 2,000개. 어마어마하죠. 1초에는 35개의 공기 그 생수병에 부피를 예, 걸러준다고 해요. 그래서 엠모스피어 블루는요, 평수로 따지면 12.6평형입니다. 그래서 거실에는 예, 스카이를 놓고 방에는 예, 블루를 놓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스카이를 가지고 거실에서 쓰다가 또 잘 때는 우리 바퀴가 달린 이유가 그거지요. 잘 때는 방으로 밀고 들어가서 또 방에서 또 하고 너무 불편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실에는 예, 스카이를 두시고 방에는 블루를 쓰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 정화력도 이렇게 좋아요. 예. 자, 그래서 공기 정화율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 알아보겠습니다. 공기 정화율 CAPR 공기 정화율을 뜻하는 이 약자는 공기청정기가 일정 시간 동안 정화할 수 있는 공기의 부피를 뜻합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1분당 8.5 세제곱미터의 CAPR 수치를 미국 가전제품 생산자 협회로부터 인증받았습니다. 8.5 세제곱미터의 부피가 감이 안 오신다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위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1 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입니다. 그럼 8.5 세제곱미터는 8,500리터겠죠. 8,500리터는 우리가 자주 마시는 2리터 생수병으로 치면 4,250개에 달하는 부피입니다. 즉,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1분 동안 생수병 4,250개, 1초 동안 따져도 생수병 70개 부피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사용 면적은 기존 53.5제곱미터에서 25%나 증가, 67.4제곱미터로 더 넓어졌습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네. 그럼 다음 세 번째, 이제 기능에 대한 인증입니다. 영국 알레르기 재단은요,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실내 환경에 일으킬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효과적으로 감소 및 제거할 수 있는 제품에 인증을 부여해주는 비영리 자선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는 19가지였거든요. 예, 그, 검사하는 항목이. 그런데 지금 3가지가 늘었어요. 잔디꽃가루, 돼지풀 꽃가루, 곰팡이 포자. 이게 늘어가지고요. 지금은 22가지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22가지 전 항목을 예, 다 거른다고 인정을 받은 게 네, 앰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자, 그래서 그 22가지 중에서도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102가지까지 감소시킨다는, 여기 보면 정말로, 정말로 안 그러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것까지 다 걸러내네.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인정을 받았는데,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등재된 이제 전 세계의 공기청정기 인증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요건 19가지 인증을 받았을 때 자료거든요. 보시면 구멍이 숭숭숭숭 많이 나 있죠. 그죠? 전 항목을 받은 건 사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 거기 체크하는 거 보면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22가지를 다 체크를 하면 딱 뜨는 게, 예, 바로 이 스카이였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뭐니 해도 이제 유지비입니다. 공기청정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나갈 때는 끄고요. 집에 들어오면 켜고요.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이제 우리가 전화기로 연결이 돼 있어서, 뭐 그런 분들도 많기는 해요. 그런데, 전기료 걱정 사실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 391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한 달 전력 소비량 대비 평균 그 전기세를 봤더니 4760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4760원에, 나오는 그 가정에, 24시간, 예, 24시간, 어, 1단으로, 예, 계속 틀었을 때 850원이었어요. 예, 850원. 괜찮지 않나요? 쓸만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5년 내가 이제 유지를 해서 쓴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에 공기청정기를 사시면 159만 원이죠. 필터가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진 필터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필터 한 개 있고 2개 정도 더 산다고 가정하고, 탈취 필터 한 개 들어있으니까 이제 1년에 한 개씩이니까 4개를 더 구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총 5년에 비용이 247만 4천 원입니다. 그럼 이걸 1년으로 보면요. 49만 4,800원. 한 달은요. 4만 1,233원. 하루는 얼마입니까? 1,374원이에요. 요새 커피 한 잔 얼마예요? 4,000원 넘죠? 커피 반잔 값보다도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우리 가족, 예,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득이겠죠. 예, 1,374원으로 우리 가족의 폐 도우미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지 비용도 사실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은 디자인입니다. 맞습니다. 이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네요. 보너스 받는 게 빠졌습니다. 네, 보너스까지 하면 1,000원도 안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리더님. 자, 5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어, 미국 루나에서 디자인을 했는데요. 상위 5위 안에 드는 세계적인 디자인 기업으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랄비, 디자인을 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 디자인을 보니까 예전보다 정말 너무 세련되고 예뻐졌지요. 근데 제가 이걸 여기 넣어놓은 이유가요.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요. 우리 보통 공기청정기 시중에 거 이렇게 많이 보시면 360도 구멍이 이렇게 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360도 구멍이 나 있으니까 정말로 많이 걸러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다들 이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입을 한번 벌려보시고요. 공기를 한번 당겨보세요. 입을 벌려서. 공기를 한번 당겨보세요. 입 벌려서. 어떠십니까? 공기가 잘 당겨져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입을 모아가지고요. 공기를 한번 당겨보세요. 어떤 게 잘 당겨지십니까? 입을 모아서 공기를 당기니까, 예, 확 당기죠. 힘이 있죠. 여기 앞에 일자로 길쭉하게 구멍이 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입으로 당기는 방금 그 행위처럼 공기를 입으로 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구멍을 왜 앞에다 이렇게 내놨을까 생각했는데 이런 심오한 뜻이 있더라고요.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정말, 이 효율까지도 높일 수 있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이 디자인도 예, 정말로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거. 예, 구멍 숭숭 나은 데 가면 이 얘기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청정기는요, 품질 보증 기간이 구입 후 ABO는 1개월, 소비자는 20일입니다. 그리고 구입일로부터 5년 동안 무상 수리 서비스를 보증합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전자기기 제품들 있잖아요. 무상으로 5년 동안 수리해 주는 제품 혹시 있던가요?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런데 무상 수리 서비스 5년입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제품의 자신력인 것 같아요. 예, 자신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현존하는 공기청정기들의 비교 분석해 놓은 자료인데요. 가격도요, 사실 천차만별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도요,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이잖아요. 싼 거 먹으면, 돈이 없어서 싼 걸 먹으면, 그러면 다 못 걸르고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공기청정기도 돈이 없어 싼 걸 사면 그냥 선풍기 같은 걸로 위안을 삼아야 되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가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청정기의 효과, 효율입니다. 예, 그래서 필터가 어떤지, 성능은 어떤지, 예, 그게 정말로 그런 인정을 받았는지, 예, 그런 거가 먼저 사실 중요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청정기가 가격도 참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엠모스피어 블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오늘은 좀 빨리 마치면 좋죠. 조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엠모스피어 블루가 나오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로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요즘 집집마다 알레르기, 비염 없는 집이, 그러니까 한 집에 한 명씩은 사실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기의 질이 너무 나쁘니까요. 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환기도 사실 하기가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다들 엄마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실에 애가 놀 때는 거실에 틀어놨다가 애가 방으로 들어갈 때쯤 되면 엄마는 엄마 방에는 못 들고 들어가고 아이 방에 틀어주더라고요. 그럼 엄마는 어떡하나요? 네. 그래서, 정말, 집집마다 방방 곳곳에 놓을 수는 없을까? 아내가 또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 엠모스피어 블루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자, 크기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사이즈는 반으로 줄었는데요. 안에 성능이나 기능, 아까 구멍, 탈취, 요거는 다 제 기능, 스카이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고요. 대신에 필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갈기 나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 일체형으로 편의성까지 주어서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7kg이 조금 덜 되잖아요. 저도 한 손으로 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나오고 난 뒤에 엄마들이요. 요즘 왜 애들 독감 걸리고 막 그럴 때 병원 가잖아요. 병원에 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게도 반으로 줄었고요. 또 소리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어, 저는 이 방에, 큰 방에 이걸 두고 자는데요. 음, 어떤 때는 이게 진짜 가만히 들어보면 틀어져 있나 싶을 정도로, 예, 예. 소리가 굉장히 많이 데시벨이 작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비염이 심한 저희 조카 얘기입니다. 예전에 비염이 너무 심해서요. 청정기를 방에다가 이제 놔두면요. 애가 돌다가 아침이 되면요. 청정기 근처에 와서 코를 박고 자고 있더래요. 예. 그만큼 저녁에 잘 때 특히, 예, 어,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시간이 딱 진짜 두세 시가 되었을 때 그때 활동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 호흡기 관리를 해주려면 정말로 방에 꼭 두어야 되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쌌는데 가격까지 사실 반으로 그진 줄었잖아요. 예. 그래서 방방 곳곳 둘 수 있는 이 블루가 기쁜 소식이 있지요. 보상 판매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기청정기를 반납하면, 근데, 저희 공기청정기, 아메 공기청정기뿐만이 아니라 타사에 있는 모든 현존하는 공기청정기, 단 사령용 제외고요. 모든 공기청정기를 AP에 가지고 가셔서 반납을 하시면요. 동의서 작성하시고 나면 쿠폰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 쿠폰을 받아서, 예, 구매를 하시는데요. 30% 포인트를 업해줍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하나만 사면 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6%의 보너스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요게, 4월 30일, 이번 달까지가, 예, 끝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나 공기청정기 필요하신 분들 진짜로 많잖아요.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잘 못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 보상 판매 프로모션을 활용하셔서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더 실내 공기가 좋아진다고 한순간에 삶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아침이 개운해지고, 조금 더 안심하고 요리하고, 조금 더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조금 더의 순간들이 쌓이면 생활이 바뀝니다. 앰모스피어 스타일. 더욱 강력해진 고성능 힙합 필터의 섬세 진화로 언제 어디서나 앰모스피어 커렉트 앱으로 더 편리하게 영국 알레르기 재단능으로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 인증까지 받은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 앰모스피어의 변함없는 원칙과 신뢰로 좋은 공기의 기준을 또 한 번 높입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네. 자, 네. 청정기 필요한 거 맞고요. 꼭 쓰셔야 되는 제품 맞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4월 30일까지 보상 판매하고 있으니까 활용 많이 하시고, 오늘 조금 일찍 마치면 좋으시지요? 네. 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상으로 제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좋으셨죠?